금요일에 투데이 모닝 전략입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에 박병창 지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2,000선 안착을 했는데요. 무려 지난 3년간의 박스권 상단입니다. 2,050선을 좀처럼 넘어서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은 또 지난 4월에 고점 찍은 이후에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여쭤보고 나서요. 네. 저희가 이제 단기 아니면 중장기적인 전략을 좀 여쭤볼까 하거든요. 예. 최근 시장 특징부터 말씀드리고 시황과 전략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물하시면 독시 만기가 있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 외국인들이 포지션 청산이 좀 있었죠. 근데 롤오버하고 청산을 좀 하는데 롤오버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으로 나타났을 때 향후 9월물에 대한 기대는 좀 더 6월물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좀 막판에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 진입을 했다는 점, 그리고 9월물이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과 정유, 화학업종만이 약세였고요. 기타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마감함으로써 동시만기에는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비록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좀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하락에 대한 큰 우려를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으로 지금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삼성그룹 관련해서 지배구조 관련된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I, 글로비스, SK CNC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이제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LG그룹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LG나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이노텍 이 업종 LG그룹들이 초강세를 보였다라는 특징이 있고 최근 들어서 업종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종과 시멘트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급락을 했던 코스닥에 있는 게임주들이 반등폭이 좀 컸다 이렇게 특징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 증시 상승 속에서요, 우리 시장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 증시는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가는 것이 그나마 확률이 높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시황 말씀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요즘에는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맞추긴다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맞든 틀리든 시황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맨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시황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틀렸으면 반대 포지션으로 가져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황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시황관은 연초부터 계속 일주일 만에 매주 방송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올해 미국 시장이 급락해가지고 대세 상투를 치고 내려갈 것이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등락이 좀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시장이 박스권으로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시세를 더 많이 붓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기 시황, 중장기 시황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특히 독일과 미국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21도 평균선과도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마치 개발 종목처럼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단기 조정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이라크 얘기들이 나오면서 항상 하락할 때는 이유를 대죠. 그래서 조정을 좀 보이는, 단기 조정을 보이는 그런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단에서 더 이상 2,000원 아래 떨어지지 않고 하단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일본은 상단에서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2010포인트대까지 지금 와 있는데 2050포인트는 지난 3년간에 한 번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 임박해서 이번엔 돌파하지 않을까 계속 기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여기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황으로 볼 때는 어떤 큰 모멘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박스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기 좀 어렵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중장기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박스권은 겨우 한 번은 돌파하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기 회복의 수순이 미국, 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이런 수순으로 좀
좀 움직일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보이죠.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상투에 임박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을 때 우리 시장은 비로소 이제야 경기 회복이 된다고 하면서 올라갈 뒤에 이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본다면 아직까지 미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이 돼서 이제 회복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지금 자본시장이 정상화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직까지 지금 이제 급격하게 다가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위쪽으로 아직 방향은 좀 열려 있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이 그 수급적 논리에서 쫓아가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후부터는 경기를 쫓아가면서 경기 회복을 쫓아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2,500원 돌파해서 올라갈 개연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눈높이 자체가 굉장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굉장히 안 좋게 네. 봤는데 이번 2분기에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아진 눈높이보다 높으면 된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좀 전에 그 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정유나 화학, 조선 업종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 들어서 조금이라도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대형주들이 아직까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010포인트에서 2050을 돌파하려는 이 임박한 상황에 있다면은 여기서 조금만 힘을 내준다면은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시장은 여전히 이렇게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취약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취약한 시장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선별적이고 제한적 종목이 올라가고 시장층이 얇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분기보다 2분기 시장의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고 제한된 종목들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모멘텀보다는 실적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종목을 슬림화해서 실적 확인된 종목들을 선별해서 그 종목 안에서 매매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고 종목을 확산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매매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선별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시장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수는 거의 제자리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적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투자자들은요. 단계 넘어 오르니까 들어가기 망설여지고 또 한없이 빠지길래 잠깐 지켜봤더니 갑자기 반등해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림의 떡이다라는 마음이 상당히 크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참 어려우실 때 어떻습니까? 어떤 종목들을 그래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는지요? 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얘기하거나 또 말로 얘기해서 종목을 이 종목 좋아 보이네 올라갈 것 같아. 예. 그럼 올라갑니다, 그건요. 그런데 정말 내 돈을 5천만 원 1억 넣어가지고 그 종목을 딱 샀을 때 그 종목이 올라가느냐 한번 해보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주식시장에 지금 종목이 선별되어 있고요. 제한적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마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안 좋은 종목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얇은 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업종이나 종목들을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린다면 일단 관심 업종에서는 제가 최근에 볼 때 자동차 부품 업종, 시멘트 업종, 제약 업종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차트는 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3기 오토모티브, 서진 오토모티브, DRB 동일, 동일고무매트, 유니크, 경창산업 이런 자동차 부품을 잘 보시면요. 예. 상당히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시멘트 업종도 그렇고 제약 업종에서는 선별적으로 보령제약, 삼진제약, 환인제약, 병동제약 이런 종목들이 신용관리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서 여러분 찾아보시고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그룹이라면 당연히 삼성그룹은 지금 지배구조 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요. LG그룹은 좋은 거 여러분은 아시죠? 네. 그리고 두 가지 그룹을 더 말씀드린다면 한진그룹 있지 않습니까? 한진그룹도 지금 굉장히 구조조정 많이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진이나 한진칼 이런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CJ그룹은 내수주의 대표 종목들이 다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CJ나 CJ제일제당, CJCGB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관심 업종과 관심 그룹을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업종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내려가더라도 그 업종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철강에서는 현대제철, 세아제강, 세알베스트, 현대비엔스틸 이런 종목들 보시면 업황은 안 좋은데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업종에서는 현대비포전이 제일 좋고 정전자에서는 LG노텍,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은행에서는 DGB 금융 그리고 기업은행
그리고 화학에서는요, 금호석유나 대한유와 LG화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장성품은 전반적으로 좀 소형 중소형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소형주가 급등했다 요즘에 밀렸죠. 그리고 대형주도 일부 종목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럼 향후에 어떤 업종이 좀 오를까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볼 때 아마도 중소형주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탄탄한 그 굴뚝주 중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관심이 없었다가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 계속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내에서 관심 업종이라든가 관심주들 말씀해 주셨고 또 업종 내에서도 또 선별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지점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